자, 우리 먼저 사도행전 2차 전도행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땅 그리스 지역이 2차 전도행과 3차 전도행 때 방문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지역을 한번 바라보면서 이제 큰 그림, 역사적인 그림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앞에 보면은 이제 황제 이름들이 나옵니다. 황제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하는 황제 이름이 나오고요. 글라우디오. 그 다음에 이어서 네로가 나옵니다. 네로. 네로 다음에 이어지는 왕들은 굉장히 혼탁한 왕이기 때문에요. 여러 왕들이 막 난립을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기록을 하지 않고 성경은 물론 뒤에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일단 네로 황제 때 죽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차 전도여행 이쪽 중간에까지 한번 보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먼저 47년경에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주후 47년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연도가 주후 30년으로 봅니다. 주후 30년. 그리고 나서 한 17년 뒤에 바울이 이제 세계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은 음, 황제가 임명한 분봉왕이든지 아니면 총독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쟁을 떠날 때 축 먹어 죽은 헤롯 이어서 그의 아들 헤롯 헤롯 아그리빠가 통치했던 그 시절에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주후 43년에 순교를 하는데 이 순교를 할 때 베드로도 갇혔다가 노임을 받게 되죠. 노임을 받으면서 이제 노임을 받고 나서 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축 먹어 죽은 헤롯이에요. 축 먹어 죽은 헤롯이 죽으면서 이쪽 지역에는 총독이 들어옵니다. 총독이 유대 지역에 들어오고 그리고 아주 극히 일부만 이 아들인 아그리빠가 들어옵니다. 이 아그리빠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3차 전도에 끝나고 나서 만날 때 아그리빠여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아그리빠가 이때 사람입니다.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갖다 47년에서 48년경에 시작을 하고요. 이때 지역은 주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지역은 2차 전도행 지역이에요. 2차 전도행. 2차 전도행은 49년에서 51년 사이에 일어난 지역이고요. 이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추방되는 발생. 이 일들을 알아야지 2차 전도행 때 일어난 몇 가지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마침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51년에 부임을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갈리오가 총독이 부임했다는 걸 갖다가 신전에다 기록을 해놔 버렸어요. 그 기록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만난 갈리오가 그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그런 일들까지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거 2차 전도행 중에 있었던 일들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2차 전도행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덴은 그렇게 많이 사도 바울이 머문 지역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비중이 있는 지역이 된 것은 현재 뭐 아테네가 가장 큰 도시이고 또 철학의 도시이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면서 극복했던 장소이고 또 우리 성지순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먼저 집중적으로 보고 자, 오늘 또 고린도까지 좀 볼 수 있으면 보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차 전도행이 있는데요. 3차 전도행 때는 로마서를 또한 고린도에서 써요.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2차 전도행 때 있고요. 로마서가 또 있기 때문에 또 이 헬라 지역들 고린도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아두고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면은 이제
1차 전도여행 지역이 있어요. 먼저 복음이 유대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북쪽으로 퍼지게 되죠. 이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북쪽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전도를 받았던 안디옥 교회가 1차 전도여행으로 집중 전도한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들로 가봤지만 구브로에서는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갈라디아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교회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또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 이런 네 개의 큰 교회가 세워지면서 갈라디아 지역이 전도 여행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갈 때는 중간에 있는 이 아시아 지역을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지역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기 있는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 특별히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어디를 환상을 보여줬어요? 이게 마게도냐 환상이라는데, 마게도냐 지역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우리에게 넘어오라 라고 했어요. 이게 바다를 건너서 오라는 거죠. 오라는 것인데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우리는 합쳐서 그리스 지역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쪽 다 합쳐서 그리스라고 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리스가 북쪽은 마게도냐로 불렀고 아래쪽은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현재는 뭐 당연히 그리스라고 부르고 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2차 전도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했던 지역이 가운데 있는 아시아 지역, 에베소에 있는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가 있는데 로마가 역사의 표준을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아래쪽에 있는 아프리카 주가 있었거든요. 이 주를 보면서 이 땅을 아프리카 대륙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고, 또 이쪽으로 넘어가 보니까 아시아 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아시아 대륙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만든 이 표준 언어가 지금까지도 기록이 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고, 지금 원래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라 그러잖아요. 이건 아시아 주가 있었는데 이것이 현대로 오면서 로마가 불렀던 이름대로 이쪽 지역을 아시아 대륙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큰 세계 대륙은 이름은 아마 이 로마가 만들어 놓았다. 이쪽 전체를 아프리카 대륙이라고 부르고 이쪽을 이 아시아 대륙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쪽을 유럽 대륙이라고 부르는 이런 이름을 로마가 만들어 놓은 것들 잊지 마시고, 자, 이렇게 3차 전도행이 되면서 고리가 연결이 된 거죠. 그럼 4차는 어디였느냐? 4차는 여기서 그 배를 타고서 이렇게 갔고, 그레데 미양을 거쳐 갔고, 멜리데 섬을 거쳐 갔고, 이렇게 이 로마로 호송된 거죠. 호송된 이 상황을 우리는 4차 전도행이다 이렇게 봐도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송 중에도 전도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가서 기록한 여기 성경이 뭐냐면 옥중서신을 여기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옥중서신을 기록하고 2년 만에 풀려납니다. 풀려나기 때문에 풀려날 때 어디로 풀려나자마자 그가 서바나 쪽, 특히 스페인이죠. 스페인도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입니다. 전도했던 지역이고, 이쪽을 전도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레데도 들리고 여러 지역을 들립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들리고, 여기서 들려오는 길에 그레데 섬을 들려갖고 여기다가 디도를 남겨두어요. 디도를 남겨두고 그 다음에 밀레도 쪽으로 들어와갖고 밀레도에서 또 병이 든 사람 내려놓고 에베소 있는 골로새를 거쳐갖고 에베소를 거쳐갖고 다시 한번 빌립보로 넘어가갖고 로마로 넘어가는 여정을 가지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5차 전도 여행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4차 전도행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4차 전도행까지. 그리고 5차는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은 5차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4차까지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약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까지는 47년에서 48년, 2년 동안 기록을 한 것인데요. 이때는 갈라디아 지역을 주로 전도를 했다. 그리고 이때 성경을 썼겠죠. 갔다 온 다음에 주로 성경을 썼겠죠.
그래서 48년에서 49년 요 사이에 아마 성경을 썼던 것이 갈라디아서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다른 성경하고 틀린 게 딱 있는데, 다른 성경은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도시에다가 쓴 거예요. 도시. 그런데 갈라디아는 지역에다 쓴 거예요. 지역. 다시 한번 위로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는 지역 이름이고요. 지역 이름이고, 여기 나중에 보면은 뭐 빌립보라든지 또 여기 에베소가 있는데 에베소라든지 뭐 로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도시에다가 쓴 거예요. 도시에. 그런데 갈라디아서만 처음 썼는데 지역에다 쓴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에 있었던 교회 이름을 생각하면 돼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네 개의 교회들, 뭐 밑으로 내려가자면 버가 뭐 이런 데까지도 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1차 전도여행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쓴 것이다. 뭐 후대에서는 이 앞에 있는 이 지역을 다 아시아 쪽이라고 불렀으니까 일단 갈라디아는 정확히는 아시아 주에서 내륙 쪽에 있는 지역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에 있는 이곳은 그리스 지역을 하게 되는데, 뭐 구체적으로 보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 지역을 49년에서 51년, 어떤 사람은 52년까지도 포함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미나게 여기 보면 2년을 맨 처음에 하고 연수가 점점 늘어요. 3년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지역도 하고요. 맨 처음에 한 권 써다가 성경을 이번엔 두 권 써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차 전도행 때는 여기 19장부터 21장까지, 사도행전 19장 21장까지이고, 이때는 5년을 또 사역을 합니다. 5년을. 아주 길죠. 5년을 사역하고 주로 이 아시아인 에베소를 중심한 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게 된다. 위에서 보면은 이게 아시아 지역이지만 아시아 지역 안에 중요한 도시인 여기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3년 동안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자, 이 위에 보면은 이 밑에 고린도 지역에 내려왔을 때 마게도냐에 있었던 지역, 그리고 특별히 빌립보 밑에 여기가 데살로니카인데 데살로니카 사람들한테 전서와 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 3차 전도여행 때는 여기에서 머물면서 전도했던 고린도를 향하여 전서와 후서를 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끝난 다음에 편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 중에 아주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점검입니다. 점검. 우리가 이제 지금 맞춤 전도를 했잖아요. 그럼 전도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 끝까지 추적을 해갖고 그 다음 점검을 하는 게 신방이에요. 이 신방까지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결국은 이 성패를 가르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행 지역을 한 번 방문한 게 아니에요. 이거 1차를 할 때는 2차 전도여행 하려고 할 때 여기를 먼저 방문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문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할 때는 또 이쪽을 또 들려요.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은 세 번을 들린 거예요. 최소한. 세 번을 들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으로 가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하고 간 다음에 지역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 끝난 다음에 2차 전도여행 했던 지역을 한번 또 방문해. 그러니까 한 번 방문한 게 아니라 두 번 또 방문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끝나고 나서는 갈라디아가 끝나고 나면 편지를 한번 또 보내고, 또 여기 그리스에서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너무 급하게 내려왔어. 그래서 여기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예요. 이건 전도 여행 중에 쓴 거예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 중에는 또 그리스를 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복습만 한 게 아니라 여기 고린도가 있었는데 예습도 했어요. 예습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끝난 다음에 어디를 전도하려면 로마를 전도할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갖고 보냅니다. 로마서.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후서는 2차 전도여행을 했던 지역에다가 편지를 한 거고요. 여기 로마서는 이제 4차 전도여행을 하려고 했던 지역에게 미리 편지를 보낸 거예요. 미리 편지.
왜 이게 가능했느냐?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 왔던 사람들 중에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리고 로마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 거의 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었는데 이미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런 사람은 로마에 가 있었고,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사람들 중에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원래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이때 쫓겨났다가 이 로마에서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이 3차 전도행 할 지역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회복이 돼갖고. 그래서 돌아가 있으니까 돌아간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갖고 이때 로마에게 편지를 써갖고 내가 너희를 꼭 방문할 것이다 하면서 미리 얘기를 한 것이 이 3차 전도행 때 했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난 다음에 우리가 알듯이 또 방문을 해갖고 2차 전도행 지역을 또 신방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점검에 또 점검을 계속 해와갖고 1차 전도행, 그리고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그리고 여기서 4차를 끝난 다음에 5차, 도대체 뭐 스페인 많이 가는 분이 있는데요. 옛날 이름은 서바나입니다. 서바나. 이 서바나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5차 전도행을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이 어디를 전도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로마서에서는 내가 꼭 가보겠다 했기 때문에 분명히 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끝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레데 섬을 거쳐갖고 여기에 디도를 남겨두고, 그리고 밀레도, 골로새, 에베소, 그렇지요? 버가모, 드로아를 거쳐갖고 빌립보를 거쳐갖고 니고볼리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요. 여기서 이 그레데에 있는 디도를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해갖고 여기에서 또 로마 쪽으로 가고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5차 전도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큰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2차 전도행의 중점 지역이 우리 어디인가, 먼저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아가야 지역을 헬라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헬라 문명을 일어난 장소가 아테네 중심이잖아요. 이 아테네 중심이 바로 아가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걸 볼까요? 로마는 주전 146년에 그리스를 정복합니다. 그리스를 정복했고, 주전 27년에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북마게도냐와 남아가야로 이 나라를 나누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역사를 봤는데요. 역사를 간단히 봤는데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원래 카르타고라고 하는 지역에 한니발이 있었죠. 한니발. 그리고 로마하고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 포에니 전쟁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시실리 섬을 가지고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을 했는데 맨 처음에 전쟁을 하자마자 카르타고가 이 우수한 전력에 의해서도 졌습니다. 졌어요. 졌는데 두 번, 세 번에 걸쳐 갖고 전쟁을 해야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두 번 했는데 여기에서 전쟁을 하니까 안 되겠어 갖고 이쪽에서 힘을 키웠던 한니발이 이렇게 갖고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 갖고 이쪽을 친 거예요. 치고 있을 때 이때 결국은 로마가 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견디고 끝까지 버티는 힘으로 있다가 나중에 기습을 이쪽으로 했죠. 그러는 바람에 한니발이 할 수 없이 이쪽으로 가고 전쟁을 하는 바람에 이때 한니발이 지고 한니발은 두로 지역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로마가 이쪽을 이제 카르타고가 있었던 지역 시실리 섬들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 지역을 차지한 뒤에 여기에 헬라가 있었는데 헬라가 있으면 카산더가 이끄는 이 헬라 제국이 네 개로 나눠져 있었다 그랬죠. 그중에 이제 이 그리스에서 나눠져 있었는데 이 그리스 지역이 아주 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쪽을 가갖고 점령을 합니다. 그게 주전 146년이에요. 146년에 전쟁을 하고 이것 때문에 또 이 한니발이 와갖고 이쪽에서 로마를 대항해서 그 북방왕이라고 하는 안티오쿠스 3세와 함께 전쟁을 했지만 여기도 그리스 헬라족이 실패하면서 로마가 더 많은 지역들을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제국 전체를 이제 평화로 만든 사람 중에 하나, 세 명의 삼두체기가 있었는데 폼페이 장군이 와갖고 이쪽에 있는
해적 소탕 작전을 하고 이쪽 북쪽으로는 가이사라고 하는 시저가 또 소탕 작전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명 특별히 폼페이와 그리고 가이사가 두 개가 갈려갖고 노마를 확장하고 있는데 이 폼페이가 더 힘이 세갖고 이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가이사가 기습 작전이라 갖고 이쪽을 얻게 됩니다. 얻게 됐는데 문제는 얻게 되면서 황제로 등극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 마게도냐에 있었던 이 마게도냐로 도망갔던 블루투스라고 했던 신하들에 의해서 여기서 사살이 되게 되죠. 사살이 돼갖고 빌립보로 도망갔는데 여기에 있었던 그의 양 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와 그의 아주 충실한 신하였던 안토니우스, 이 사람들이 여기 빌립보에 갖고 주전 43년에 BC죠. 43년에 전투를 해갖고 여기를 이깁니다. 이겨버려요. 이겨버리면서 드디어 이제 황제 중심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는데 문제는 안토니우스하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힘이 비등비등한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이 동방 쪽을 다스리고 서방 쪽은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는 그런 쪽으로 분리가 되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서 싸우게 되냐? 이 니고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옛날 이름이 악티움이라 그랬죠. 이 악티움에서 여기 알렉산드리아 출발한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오 군대하고 이쪽에서 출발한 옥타비아누스 군대가 여기서 전쟁을 해갖고 결국은 옥타비아누스 전쟁이 이기죠. 이김으로 이 전체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게 27년이에요. 27년에 뭔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그거예요. 27년에 이 데살로니가 지방을 나눌 때 아가야와 마게도냐하고 여기 그렇죠. 마게도냐하고 아가야라는 이름으로 구분한 게 왜 27년이냐? 27년이냐? 이때 아구스도가 통일을 해갖고 나라를 모두 차지했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31년이지만 31년 이후에 이제 통일을 해갖고 나누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나누는 행정 구분을 시작을 했고요. 마게도냐는 그러면 어디였느냐?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쪽에 위치하고 현재는 데살로니가 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그런데 최근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마게도냐가 원래 체코슬로바키아 있었던 나라인데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에서 해체가 되면서 체코하고 슬로바키아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또 하나 여기 마게도냐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4개로 나눠줬는데 이때 마게도냐로 나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갖고 최근에 이름을 바꿨죠. 뭐라면 북마게도냐. 그래서 합의를 했어요. 북마게도냐 해갖고 데살로니카는 그리스고요. 그리스고 여기는 체코슬로바키아에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히 보자면 여기 있는 데살로니카 지역 이쪽은 마게도냐예요. 그런데 이 위에가 있어요. 위에. 이것도 옛날에 마게도냐 지역인데 이쪽은 이제 북마게도냐 왕국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이쪽은 그리스 마게도냐 지방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 데살로니카 한데 혼동되지 않을 것은 그리스 지역도 있고 마게도냐 왕국 지역도 있다라는 것들 아시고요. 약 6만 6천 제곱킬로미터 정도 지형이고요. 거의 부릉지나 산악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쪽을 야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반이라고 불렸고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마게도냐다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게도냐가 유명해진 것은 알렉산더 때문이죠. 알렉산더가 이곳 출신이기 때문에 마게도냐 왕국이라는 표현들로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 남부를 형제라는 뜻을 가진 아가야라고 불렀어요. 아가야. 때로는 헬라라고 불렀는데요. 그리스 전설적인 영웅 헬렌이 건설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헬레네스라고 이름을 불렀고 헬라는 그리스인이 사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야에는 백두 대간처럼 핀투스 산맥이 남북으로 쭉 뻗어 있고요. 본토 3분의 1 정도의 크기인 펠로포네소스 반대라고 하는 이 반도가 있습니다. 저 위에 보면은 여기 아가야 지방이 이쪽이에요. 이곳인데 여기 아래쪽에 여기는 섬처럼 돼 있는 곳 있죠. 이게 펠로포네소스라고 하는 반도 이름입니다. 반도. 여기 반도. 이 반도에 있는 게 고린도예요. 고린도고 이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아테네라고 할 수가 있죠. 아테네. 그 지역인데요.
연결되어 있고요. 대륙과 펠로폰소스를 잇는 지점이 바로 고린도가 됩니다. 고린도가 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도로 중에 유명한 도로가 있는데 이건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는 도로인데 에그나티아 길이라고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146년에 로마가 마게도냐를 정복한 뒤에 로마와 소아시아를 잇는 도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로마가 있고 여기가 아시아가 있잖아요. 아시아. 여기를 이어주는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어지는 도로. 여기는 바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이쪽은 이렇게 갖고 에그나티오라고 하는 도로를 만들어 갖고 아시아 지역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만든 것이 바로 무슨 도냐면 에그나티아 길이다라고 하는 길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비잔티움인데요. 비잔티움이면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스탄불. 요번에 여행 가시는 분들은 이스탄불을 가요. 이스탄불의 이름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맨 처음 이름이 비잔티움이에요. 비잔티움. 왜 비잔티움이냐? 여기 위에 보면은 비자티움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최초의 이름이에요. 최초의 이름인데 로마가 수도를 콘스탄틴 대제가 수도를 이쪽으로 옮겨버렸잖아요. 옮겨버려갖고 옮긴 다음엔 그 콘스탄틴 대제 이후의 로마 시대를 비잔틴 시대라고 불러요. 비잔틴 시대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수도로 삼은 이후의 시대를 비잔틴 시대라고 부르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이 수도를 여기를 옮긴 다음에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비잔틴 시대 때는 이 도시를 갖다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예루살렘의 이름을 바꿔버리죠. 다윗성이다. 이렇게 이름 바꿔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로 있다가 이 이슬람이 1300년대에 쳐들어와 갖고 이걸 정복을 합니다. 정복한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지금 부르는 그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이름이 있는 것이고 비잔티움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 빌립보, 아볼로니아, 또 에게 항구, 이 데살로니카, 이 에게 항구를 잇는 데살로니카, 베레아 근처를 지나가고 아드리아의 티라키움이라고 하는 곳에 이어지는데요. 자, 이 위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빌립보를 지나고요. 여기가 데살로니카를 지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성경에서 서신서를 쓴 지역이 세 개의 서신서가 빌립보, 데살로니카 전서, 후서를 쓴 지역을 지나는 곳이 에그나티아 길이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갔고 여기 티라키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요. 여기는 니고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 로마로 넘어가는 그 길이 바로 에그나티아 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길이 없이는 도시가 발전할 수가 없었는데 그 길이 바로 에그나티아 길이 가장 유명한 길이었고요. 그런데 그리스는요, 특징이 뭐냐면 육로로 가기보다는 이 바다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태백산맥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태백산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번에 제가 이제 안식년을 맞이하고 그리스에서 한 달 반 머물면서 그 산악 지역을 한번 넘어왔어요. 정말 험해요. 우리 뭐 올림푸스 산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0m 넘는 산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 내륙을 거쳐갖고 육로로 간다는 건 이 사람들이 꿈도 못 꿨어요. 너무 험하니까. 뭐 지금은 뭐 이 무슨 터널이라도 뚫죠. 그때는 산맥을 넘어간다는 걸 꿈을 못 꿨기 때문에 다행히 이 지중해가 바다가 잔잔해요. 지중해라는 이름이 여러분 알듯이 지중 땅 여기 보면 땅이 있잖아요. 이게 땅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데 땅 사이에 이 안에 있는 땅이다. 바다다. 그래서 땅에 갇힌 바다다 해서 지중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냥 큰 바다 대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포함해 갖고 그러니까 여기만 뚫린 거예요. 여기만 뚫려 갖고 여기는 바다긴 바다인데 여기만 뚫려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원래 다른 뭐 인도양, 태평양 이런 데하고는 다 막혀 있는 곳이에요. 이 밑에 수에즈 운하가 있지만 수에즈 운하를 통해 갖고 인도양으로 가는 길, 이쪽으로 대서양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다른 데보다 좀 약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무슨 호수 같은 기분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여름이냐면 여름에는 바다가 잔잔해요. 겨울에는 갑자기 바람이 좀 세게 불면서 편서풍이 불면서 바다가 험해져요. 그래서 겨울이 아니고 여름에는 정말 바다가 잔잔하다 보니까 무역을 하기 좋고 이동을 하기 좋고 교통을 하기 좋은 그런 바다를 이룬 것이 그리스 지역의 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가 해양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어요. 해양 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각기 도시가 발전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테네도 뭐 이 내륙 쪽에 있지만 거의 그 해안가 가까이 있었고요. 데살로니카라든지 뭐 그 외의 도시들 모두가 해안가에 있으면서 도시 중심으로 발전하는 나라가 내륙 쪽으로 뻗으면 큰 연합 국가가 되게 큰 나라를 이루겠는데 이게 도시가 하나하나 구분된 독립적인 도시 문화로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그리스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큰 도시로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카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그리고 여기 아덴과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이에요. 아가야 지역. 그래서 잘 보면은 이 크게 큰 두 도시, 이 네 개의 도시는 무조건 뭐 성지순례 할 때 가긴 하지만 이 도시가 가지는 의미가 커요. 빌립보는 고대 도시고요. 데살로니카는 신도시예요. 이 아테네는 고대 도시고 여기는 또 신도시예요. 이런 식으로 이 도시가 이제 그 오래된 도시가 있고 새롭게 부상하는 도시들이 있다라고 하는 요 정도로 우리가 좀 알고 큰 그림을 그리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2차 전쟁했던 지역들 중에 우리 그리스에서 어떻게 2차 전쟁을 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먼저 갔던 2차 전쟁할 때 뭐 안디옥이라든지 길리기아라든지 갈라디아든지 이거는 뭐 2차 전쟁에서 1차 전투행 신방을 했던 지역이에요. 1차 전쟁이죠. 우리가 봐야 될 지역은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나서 2차 전투행 드디어 그리스를 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1차로 마게도냐를 마게도냐. 마게도냐 지역에 도시명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카, 베레아.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아하고 베레아 그리고 빌립보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네아폴리라든지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에서 잠시 한번 언급했던 지역이고요. 2차는 여기 1차로 여기를 갔다가 2차로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아가야 지역을 가고 아덴은 아테네예요. 아테네를 가고 아테네, 고린도, 갱그레아. 뭐 여기서 또 한다 보면 니고볼리입니다. 니고볼리. 요번에 제가 이제 그 여행 경로를 성지순례 경로를 쓰면서 그리스에서 꼭 가봤으면 좋겠다. 작년에 제가 가봤잖아요. 가갖고 머물면서 한 달 반 동안 있으면서 꼭 가봤으면 좋겠다는 게 이 니고벨로예요. 니고볼리. 악티움이라고 하는 장소라서 아마 이제 이번 일정이 짧지만 이곳을 가고 또 특별히 이제 내륙을 한번 통과를 해요. 왜 이 내륙에 있는 이 산맥을 통과하면서 여러분들 아마 깨닫게 될 거야. 이 왜 사람들이 해양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내륙을 한번 관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그래서 정말 산세는 멋있죠. 근데 산세도 계속 보면 완전 촌사람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막 산이 계속 되니까 너무 힘든 그런 여정이고 어떨 때는 아주 아슬아슬한 또 도로를 지나야 될 때가 있어요. 최근에는 뭐 고속도로가 나갔고 많은 것을 뚫리긴 했지만 그래도 힘든 지역들을 지나게 되는 그런 코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한 서너 시간은 또 그렇게 가야 돼요. 자, 2차 전도행 지역 한번 여기 볼게요. 그러면 맨 처음에 1차를 이제 끝나고 여기 안디옥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고 바울은 아니다. 그를 못 데려간다 해갖고 신라를 데리고서 이제 길리기아 다소 쪽으로 갑니다. 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전도 여행을 했던 여기 갈라디아 지역이었던 더베를 들리고 루스드라를 들립니다. 루스드라에서 특별히 디모데를 데리고 가죠. 디모데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을 들리고 이고니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들립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전도해 갖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여기 비시디 안디옥. 이렇게 가면서 신방 얘기, 신방 끝. 그러면 또 개척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개척을 나가면 바로 앞에가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쪽으로 못 가면은 나 위로 올라가겠다. 그래서 비두니아 쪽을 거쳐고 본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도 성령님이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쪽으로도 안 된다. 이쪽으로도 안 된다. 그래갖고 어디로 가느냐? 할 수 없이 가운데로 돌파했고 무시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무시아. 자, 무시아 쪽에 갔는데 맨 끝에 가니까 이제 뭐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바닷가로 왔어요. 들어와. 여기서 환상을 본 거죠. 환상을 봤는데 여기 넘어 있는 마게돈 사람이 우리한테 넘어와 갖고 우리를 도와줘라 라고 하는 그 사인을 환상을 듣고 여기서 어디로 넘어갔느냐,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로 넘어갑니다. 네아폴리는 사실은 빌립보의 위성도시예요. 위성도시. 빌립보는 내륙에 있다면 그 해변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 항구라고 할 수 있죠. 항구. 우리 뭐 제물포 항구. 우리나라도 어떻게 큰 그림으로 보면 서울에 딸린 항구가 제물포였죠. 인천이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는 좀 가까이 있긴 하지만 빌립보에서 이 네아폴리가 있었고 그래서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전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여기에서 저자에서 뭐 깡패들을 만나고 유대인들을 깡패들을 만나고 힘들다가 결국 어디로 다녀요? 베레아 쪽으로 갔어요. 근데 베레아에서 또 성경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만났고 여기까지 데살로니가에서 여기까지 사람들이 쫓아와 갖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 끝이에요. 베레아에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느냐? 아가야 지방으로 간 거예요. 아가야 지방. 아가야 지방의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로 가고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전도의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고린도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갈리오라는 총독을 만나게 됐지만 여기서 한 2년 정도를 머물면서 복음이 정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갖고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 큰 전도의 활동들이 벌어진 것이 이 아가야의 수도였던 고린도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 3차 전도행 지역을 하려고 했던 아시아 이 지역에 잠시 신방을 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내려놓고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 항구로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2차 전도행이 끝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뭔가 뭐 잘 들리시는 거죠? 로그아웃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여행을 여기 있는 수리아 지역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게 2차 전도여행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번에 그 성지 순례를 가잖아요. 순례를 갈 때 맨 처음에 도착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쪽에 있는 이스탄불 지역이에요. 이스탄불. 이스탄불에 들려갔고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이 도시를 강의하게 되는데 도시를 강의하는 것은 여정에 따라서 하더라도 2차 전쟁이 아니라 성지순례하는 여정에 따라서 도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고 이제 아마 오늘은 아테네고 다음 주에 여기 있는 고린도 지역과 그리고 이 니고볼리 지역을 아마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쪽 지역 마게도냐 지역들을 보게 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일차는 이쪽에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크게 지금 아테네 지역 그리고 고린도와 니고볼리 지역 그리고 메테오라하고 여기 있는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 이렇게 세 가지를 이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반 본 지역을 여러분들한테 2시간 한 6시간에 걸쳐 갖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도 너무 많고 자료는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요약해 갖고 여러분들에 보여드리고 또 정리해서 보여드리니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거든요. 얼마만큼 내가 알고서 그쪽에 가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지역이 재미있고 재미있지 않고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되기도 하고,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는 얼마나 알고 가느냐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가서 정말 많은 유적을 볼 거예요. 유적은 대부분 돌입니다, 돌. 근데 어떤 사람은 성지순례 갔다가 갈 필요 없어. 내가 가보니까 뭐 두 번, 세 번 가봤는데 맨날 돌만 보고 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을 가봐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돌이 살아 움직인다는 걸 느껴요. 돌들이 너희한테 소리치리라 그랬는데요. 진짜 소리를 쳐요. 왜냐면 아니까, 그 돌의 의미를 아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가면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어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외쳤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읽고 또 그거 의미와 그 시대 배경들을 알고 가면은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들이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보기만 해도, 물론 이 사진으로 보고 또 제가 계속 소개하면서 설명으로 보는 것들도 있지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현장에 가깝고 지식과 감정과 느낌들이 같이 이렇게 촉각, 이런 것들이 다 공간 감각과 같은 것이 같이 합쳐져야지 그 땅에 있는 감동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 1992년부터 성지를 가기 시작해 갖고 지금까지도 계속 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 감동 때문에 그래요. 가볼 때마다 감동이 살아 일어나요. 그리고 그 가기 전에 제가 또 1년 전까지는 또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면서 가봤더니 이걸 안 봤네. 이런 관점에서 안 봤네. 이런 지역을 보지 않았네. 똑같은 장소라도 거기 가서 그 돌을 봤어야 되는데, 이 건물과 그 지형을 봤어야 되는데 하는 것과, 이게 그냥 가갖고 가이드들이 여기가 어디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다 이거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준비가 제가 최소한 70%는 준비에 따라서 성지순례의 성패가 결정이 된다. 제가 왜 67%밖에 안 했냐면, 거기 가서 가이드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3, 40%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걸 준비를 하나도 안 해두면 60% 잊어버리고 하고, 가이드도 제가 이제 일단 소개를 해놨어요. 일단 여기서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을 제가 일부러 섭외를 해놔갖고 여러분들 연결을 해놨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돼버리면 관광만 하고 오는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알고 가면은, 진짜 관광도 할 수 있고, 진짜 관광, 의미 있는 관광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잘 알고 가면은 그곳에 있는 의미들을 알고 성지순례도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돼버려야지. 성지순례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가서 무엇을 보고 오겠다 그러는 순간 그거는 그냥 5, 60%를 다 까먹고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아테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 지역. 성경에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덴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놨어요. 아덴. 우리는 아테네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름만 봐도 이 아테네